안녕하세요. 신차털기 신현아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은요, 폭스바겐 더 뉴 티구안입니다. 이 차는 2000년 TDI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전륜구동이고 4륜구동 아니고요. 네, 가격은 4,300만 원대이고 이거는 이제 개소세 3.5% 인하분이 이제 적용된 가격입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파이낸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5% 추가 할인이 이제 더 적용된다고 하죠. 5%까지 하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4천만 원대 초반까지 구매 가능하십니다. 우선 외관을 살펴보시면요. 이 차가 이제 2015년 2세대 이제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고요. 한 6년 만에 이제 다시 부분 변경을 거쳐서 이제 돌아온 거죠. 일단 내외관의 디자인 변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릴도 살짝 커졌고요. 램프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일단 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날렵해졌고요. 약간 뒤쪽으로 조금 더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모델과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안개등이 사라졌고 요즘 또 안개등이 사라지는 추세이잖아요. 네, 폭스바겐도 그런 기조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램프에는 이제 매트리스 LED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폭스바겐은 이거를 이제 IQ 라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더 똑똑해진 램프죠. 뭐 예를 들면 다가오는 차량에 맞춰서 램프의 각도로 조절을 한다든지 그럼으로써 이제 운전자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좀 더 효율적인 램프를 이제 쏴주는 그런 이제 똑똑한 램프입니다. 그리고 측면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핸더 쪽 가니쉬가 새로 들어간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측면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네, 기존 이제 폭스바겐의 어떤 디자인 기조를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후면의 변화가 조금 돋보입니다. 후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램프 디자인이 이제 변경이 됐다고 하고요. 조금 더 이 안에 램프 디자인이 기역자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머플러 팁이 들어가서 이것도 이제 디자인적의 이제 변화 요소고요. 네, 머플러 팁은 가짜입니다. 네, 가짜인데 크롬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한층 더 조금 더 세련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트렁크 한번 보실게요.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면 꽤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이쪽에 있던 거를 한 밑에 칸으로 옮겨서 쓸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2열 풀플랫 하면 저 정도 이제 공간까지 나오고요. 이 정도로 하면 네, 차박도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가 보면요. 누웠을 때도 굉장히 널널한 공간감이 나오고요. 네, 적재한 만큼은 충분히 널널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섰을 때도 위에 이제 닿는 느낌이 없어서 훨씬 편리한 감이 있습니다. 네, 차박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플러스 되는 요소일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있어서 좀 더 개방감이 추가되니 네, 그 부분 역시 좀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2열 들어와 봤고요. 네, 2열 공간성 역시 굉장히 넉넉합니다. 일단 제가 뭐 큰 키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봐도 네, 굉장히 넉넉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큰 성인 남성분이 앉았을 때도 무리 없이 무릎이 닿지 않을 정도의 공간감을 이제 보여주고요. 네, 시트 같은 경우는 네, 생각보다 편안하네요. 되게 단단한 느낌은 아니고요. 장시간 이제 주행을 하고 이제 이동을 할 때도 네, 불편함으로 다가올 정도는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2열에는 이런 이제 포켓이 있네요. 되게 재밌는 요소인데 이런 데다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넣고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이런 트레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없어지고 이게 들어간 것 같은데 네,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데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제 2열 같은 경우도 공조 장치가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온도 조절 다 가능합니다. 히터 같은 경우도 다 조절 가능하고요. 열선 시트 역시 단계별로 다 조작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USB 포트 같은 거는 없고요. 이렇게 시각잭이 하나 놓여져 있고, 이쪽에 이제 컵홀더가 있네요. 되게 군더더기 없는 구성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살짝 이쪽 플라스틱 부분이 뭔가 조금 고급지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주 살짝 아쉬운 요소로 남습니다. 네, 그 밖에는 네,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일단 기본기와 어떤 실용성 이런 거는 갖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1열 쪽 들어와 봤는데요. 1열 역시 어떤 이제 폭스바겐이 독일 차잖아요. 네, 그런 독일, 유럽 감성이 물씬 납니다. 굉장히 실용성을 추구하면서 간결하고 굉장히 무난한 모습이죠. 근데 요번에는 약간 디지털화가 한층 좀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뭐 디스플레이는 또 그렇고요. 이런 공조장치 부분이 기존에는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식이었다면 이번에 이렇게 터치로 바뀌어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부분 변경 거치면서 변화된 뭐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폭스바겐 로고도 이제 변화가 되었고,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이번에 터치패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얘가 혜택식이 아니라 터치식이에요. 이렇게 어떤 물리적 버튼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터치식으로 조작이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이제 반응을 오는 거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주행하다 보면 이게 반응이 와야 좀 즉각적으로 조금 더 확인하기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보면 구성 자체는 굉장히 간결해요. 눈에 띄는 게 다입니다. 이렇게 온도를 내릴 수도 있고, 이걸 누르면 온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바람 세기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 위치 이런 것도 여기서도 조절 가능하고, 이런 디스플레이 구성에서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살짝 예스러운 감이 있지만, 네, 뭐 그렇게 쓰는데 일단 불편함이 전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쪽에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 네, 센터 콘솔 박스는 많이 넣어 다닐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이제 마련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C타입 2개 정도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쪽 역시도 2열과 마찬가지게 C거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편의사항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가 아까 내비를 안 켜고 와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이제 기능도 포함되어 있네요. 내비게이션이랑 속도계, 그리고 주행보조 시스템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되게 작은 공간 안에 그래도 직관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네, 보기 되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또 자동 파크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100% 주차를 완벽하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 운전자가 일정 부분을 설정해 놓으면 핸들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주차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어서 네, 야간 주행할 때 약간 화려하게 좀 더 기분 좋게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는데 이제 1, 2열 둘 다 통풍 시트가 없어서 그 부분도 약간 소비자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디지털 콕핏이라고 해서 클러스터 안에 이제 다양한 정보가 이제 들어가게끔, 그리고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게끔 설정이 각각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자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좀 취득해서 클러스터를 이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저속에서 이제 속력을 낼 때 조금 좀 지체되는 반응이 있다, 살짝의 울컥거림이 있다라는 지적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남짓 도심에서 이제 주행을 해본 결과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부드럽게 이제 가속이 넘어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에 보다 토크가 34에서 이제 36으로 약 이 정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RPM에서 이제 토크를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서 네, 도심에서 확실히 가속을 낼 때 좀 편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독일차이기도 하고 SUV이기도 하고 그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몸이 약간 덜컹거리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첫 번째 충격을 맞닥뜨렸을 때 한번 이렇게 몸에 진동이 확 오다가 나중에 이게 약간 좀 잡히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크게 받지는 못했고요. 역시 실용성을 추구하는 유럽차의 특성이 약간 잘 묻어나는 게 그게 약간 주행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특별히 특출난 것도 없고 굉장히 무난해요. 그리고 이 차 핸들링이 굉장히 즉각적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 제가 느껴본 결과도 즉각적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데 전륜구동 모델임에도 뭔가 좀 이렇게 확 잡아주고 가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 일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좋고 내비게이션 이제 맵인 클러스터라서 내비게이션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운전자가 좀 주행을 할 때 좀 편리한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속도계랑 지금 주행 구조 기능 정도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이렇게 판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도 들지만 네, 그래도 뭐 있는 거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신형 티구안을 살펴봤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주행이라든지 어떤 내외관 디자인 이런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무난하고 기본기가 잘 갖춰진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입차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모델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거치면서 240만 원 가격이 낮아졌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차의 가장 낮은 트림인 2.0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대에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체 파이낸셜 프로그램을 끼면 말이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신형 스포티지랑 많이 비교가 되는 모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크기 측면이라든지 가격 측면에서도 이번에 이 차가 이제 300만 원대 이제 차량으로 나와서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3천만 원대 모델은 아무런 이제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모델이고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옵션이 추가된 그리고 굉장히 상위 트림의 모델로서 약간 비교가 조금 불가능한 감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 수입차이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쯤 수입차를 한번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신차 털기 신현아였고요.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